네, 왜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은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이 또 생긴 거죠. 손정혜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님, 이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까지 저질리기도 했습니다. 아주 가끔씩 나오는 일이잖아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거죠? 일단은 27일 자정이 넘는 시간이었고요.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제 너무 시끄럽다라고 여긴 A 씨 30대 남성이 이 9층으로 올라갑니다. 8층에 살고 있었던 30대 A 씨가 위층에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요. 현장에 있었던 40대 부부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또 이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던 노모가 있습니다. 2명도 크게 다쳐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라고 하고요. 예. 현장에는 10대 자녀들도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방으로 이제 대피를 해서 큰 피해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층간소음 문제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교수님, 이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종종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거에 민감해서 근데 흉기까지 이미 갖고 갔거든요. 그럼 이미 계획을 생각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를 염두에 두고 예. 준비를 해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고요.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사건이 일어난 날 이전에 추석 연휴가 시작될 지점에 이미 신고가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음으로 견디기 어렵다. 신고를 경찰에다 했는지 환경부에다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 범행 저지른 사람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이미 소음에 대한 민원 제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도 나가서 그 문제를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도저히 참지 못하여 뛰쳐 올라갔다는데 이분이 가족과 함께 사시는 사람 같았으면은 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좀 이완을 시켜줄 수 있는 완충 지역 같은 게 있었을 텐데 문제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다고 알려지고 예.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윗집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2명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방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식구들이 6명씩이나 이제 실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소음이 아무래도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것들이 이제 전혀 이 중단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움직이는 분도 많은데 이런 그 다툼은 꽤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최근엔요. 계속 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또 층간소음 민원도 많았는데 통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4.8배가 늘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작년 대비로 한 60% 가까이 민원이 제기된다라는 건데 이 민원 제기되는 것도 참다가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층간소음 갈등은 굉장히 누적되어 왔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사실 층간소음 살인 사건이 처음 보는 사건이 아니고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사건인데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정말 층간에 완벽한 방음이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교수님 계속 이렇게 다툼은 있게 되고 또 이런 끔찍한 사건까지 아주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불안한데 그럼 과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은 될 텐데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을 하는 방법도 좀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 게 예. 지금 저는 그 건축에는 전공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가 기둥식으로 짓게 되면은 그게 소음을 훨씬 덜 발생하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공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조의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문제를 손 쓸 수 없다면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가지고 예. 그럼 결국에는 그런 이제 민원을 해결을 해줘야 될 텐데 그 해결하는 주체가 현재로서는 아마도 환경공단이라는 곳에 있는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라는 곳에서 신고를 받으시나 봐요.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 어떤 중재할 수 있는 인력 전문 인력도 없고 중재할 수 있는 현재 인력도
결국은 현장에 출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신고만 그냥 받고만 있다고 합니다. 예. 인력이 20명도 채 안 되는 인력이 지금 민원을 감당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중재를 하는 전문가들을 좀 더 많이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출장을 가가지고 개입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웃들과 함께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인력 구조는 현재 없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문제라서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이제 최근에는 궤도적인 이제 아파트가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제 주민센터 같은 데서 일종의 이제 안내 방송 같은 것까지 지금 하기에 이르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아파트에서도 사실 추석 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소음이 발생을 많이 할 만한 시즌이니까 좀 예. 양해를 해달라. 그런 어떤 사전적인 예방적 개입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 위층에서 누가 소음을 내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네. 그럼 좀 양해가 되잖아요. 어린애들이구나. 이런 아이들이구나.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아랫집에 가서 인사라도 하면 그렇죠. 그러면 양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노력들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오해가 이제 쌓이는 거죠. 어떤 고의성 같은 거를 과대 지각을 하게 되면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소음을 내는 거다. 이런 생각이 결국은 앙심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로 보입니다. 이사 가더라도 저 아는 친구도 이렇게 아이가 있으면 밑에 층 내려가서 네. 제가 이런 상황이라서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조심하겠습니다만 거죠. 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심하게 소음을 발생시켜서 가서 말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경찰서 같은 데 신고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 이 층간소음 분야가 정말 법적으로 구제하기가 좀 난감한 분야이기는 하죠. 네.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인근 소란죄로 경범죄 처벌법으로 신고할 수는 있지만 벌금 1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정도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궤도에 그치고 이제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경찰관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입증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위자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없거나 굉장히 50만 원, 100만 원 이르는 경우가 있어서 소송으로 사실 피해 배상을 받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역별로 그 아파트 공동구역 자치위원회별로 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특히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위원회나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위원회 같은 건 꽤 많은데 예. 실제 노웅래 의원이 이제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접수되는 건수는 꽤 있는데 실제 이거 층간소음 기준 초과 있다라고 판단되는 비율이 7.4%에 불과하다라는 거의 겁니다. 없네요. 왜냐하면 뛰거나 이럴 때 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럼 사후적으로 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측정했을 때 그때 위에서 뛰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인정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런 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단계부터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을 해야지 이 소음이 경감될지에 대한 설계 문제가 반드시 의무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예. 문제는 비용입니다. 건축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연구 용역 단계에 있거나 검토 중이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정치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집만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고 이미 많은 아파트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는 매트 시공하는데 비용이 수십에서 수백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자녀분들은 필수적으로 이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좀 까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윗집이 아니라 대각선 집에서 나는 층간소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감정적인 다툼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기구를 통해서 민원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해결 방법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사건 다뤄봤습니다.